방금 소개받은 줌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우병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컨택센터 관련한 주제에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AI, 요즘 컨택센터 하면 다 뭐 AI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고요. 그 AI를 기반으로 한 기반에서 줌이 그러면 다른 컨택센터와 뭐가 좀 다른지라고 하면 저희가 영상이라고 하는 컨셉에 저희가 영상에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위주로 한 컨택센터 이야기를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또 뭐 줌이나 줌 솔루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컨택센터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여러분들 아마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아마 줌 클라이언트가 다 설치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는 약 2천만 다운로드가 지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PC, 모바일에는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줌은 시작한 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20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정도 전에 생긴 회사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 사스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름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회장님이신 에릭 위안 회장님의 아들이 줌시티라고 하는 동화책을 되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줌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쭉 코비드 19 팬데믹 기간 중에 저희가 급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루에 약 3억 명의 사람들이 저희 줌 클라우드에 모여서 미팅도 하고 전화도 하고 채팅도 하면서 서로가 만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팅이라는 솔루션은 1위를 다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은 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희 한국인들의 특징이 네트워킹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 쓰는 거 따라 쓰는 좀 경향이 있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코비드 19 팬데믹 기간이 끝나면서 제가 고객님들을 만나면 제일 묻는 질문이 요즘은 어때요? 코비드 19에는 뭐 엄청 잘 나간 건 알겠는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럴 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마 이 매출액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 분기마다 저희가 나오는 매출액 기준인데 코비드 19 기간에 막대가 급성장한 건 맞지만 이후에도 그 막대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에는 기업 B2B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두 자릿수로 성장해야 되는데 한 자리로 성장하는 건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저희 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줌 미팅이란 것만 위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미팅이 아닌 다른 솔루션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팅, 전화, 그리고 영상 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줌 룸이라고 부르는 회의실 솔루션, 그리고 줌 이벤트 웨비나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세미나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컨택센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이 많은 걸 다 설명하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세션을 해도 다 전달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중에 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줌 미팅 외에 알고는 계셨으면 좋은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행사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벤트 행사 전에 저희가 아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행사 전에 와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등록에 누가 발표를 하고 공유될 자료는 무엇인지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를 하게 되면 이벤트 로비, 지금처럼 실제 오프라인 행사장에 온 것처럼 로비에 모여서 참가하신 분들 간에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괜찮으면 클릭해서 채팅도 하고 필요한 경우 미팅도 잡거나 또는 영상통화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중에는 저희 줌 미팅 또는 줌 웨비나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능 중에 지금 지난달에 GA 된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프로덕션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지는 고민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준 중앙에서 배포하는 영상을 그대로 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회장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패널 토의를 하시면 각 패널들의 영상을 띄워주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지금 처음에는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패널 토에는 4명, 그러면 밑에서 참가한 4명을 끌어다가 영상을 만든 후에 샌드 라이브를 누르면 실제 그 영상을 참가 모든 사람이 같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런 기능을 위해서 이런 행사에 매트릭스나 이런 매우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해서 저런 것들을 구현합니다. 그런데 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장이나 또는 한 건물에 예를 들면 시무실, 뭐 분기당 하는 전 직원 회의 이런 경우에 요즘은 다 강당에 모이세요라고도 하지만 강당 플러스 줌 솔루션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뭐냐면 한 빌딩에서 500명, 100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 대역폭에 대한 문제가 간혹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줌은 뭐 따로 서버를 설치하세요라는 말보다는 줌 메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능은 줌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들이 한 건물 내에서 서로 통신이 되면 서로 핑을 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진 PC가 아빠가 되고 좀 안 좋은 성능을 가진 PC나 모바일이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만 클라우드로 가서 영상을 받아오고 밑에 차일드가 그 영상을 공유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통 저희가 20대 1에서 50대 1 정도로 하기 때문에 100명이 동시에 클라우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3, 4명만 클라우드로부터 영상을 받아오고 나머지는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재확산되는 구조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굳이 행사가 있다고 낮은 퀄리티로 떨어질 필요도 없고 품질이 그 다음 인터넷 대역폭을 그 하루나 이틀의 행사를 위해서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죠. 이런 것들이 줌이 정말 영상의 진심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좀 보안이 강화되어서 나는 줌이 좋은 건 알겠어. 기능도 정말 많아. 좋아. 그런데 나는 음성, 영상, 채팅, 뭐 화면 공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 회사에 머물렀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은행권이나 공공기관 분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를 그 빌딩에 설치해서 실제 영상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더라도 예를 들면 뭐 전직원 행사라던가 또는 외부 고객과의 미팅을 할 때도 내부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면 아마 또 엄청난 트래픽이 인터넷으로 몰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직원 회의냐 또는 외부인과 하는 회의냐를 따라서 내부 직원들이 할 때는 내부 서버에서 열고 외부인도 참석하는 회의라면 내가 외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열도록 하고 해서 미팅을 열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줌 노드라고 해서 이런 구축형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컨택 센터로 가려면 줌이 채팅, 영상 그리고 전화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클라우드 콜링이라고 해서 요즘 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 서버가 더 이상 없죠. 다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제3의 공간에 가서 거기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서버가 있습니다. 바로 전화 시스템이죠. 전화 시스템마저 없으면 사무실이 깨끗하게 서버 없이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라우드로 넘기고자 하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팬데믹 기간 중에 왜냐하면 회사에서 하루에 한 달에 몇만 원씩 내면서 이 1인당 전화번호를 유지하고 했지만 그걸로 전화 통화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회사 번호가 나를 따라오지 않고 회사 사무실 책상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FMC나 소프트폰이라고 하는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게 매우 좋아져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 초에 550만 대를 돌파했고 곧 다음 달이면 저희가 줌토피아 2023이라고 해서 고객님들 모시고 하는 큰 행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지금 600만 넘은 지금 700만 석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는 아마 이 줌폴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저희 줌폰의 가장 큰 특징은 녹취가 필요한 경우에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녹취 스토리지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기본 패키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뭐냐면 저희가 영상의 진심이니까 우리 회사의 고객용으로 쓰는 좋은 앱이 있는데 여기에 이 영상을 입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오픈 소스를 뒤지시죠. 그래서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만들면 퀄리티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기고 안 좋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냥 있는 거 그냥 줌 쓰자 라는 걸로 돌아가시는데요. 그때 저희가 뭐냐면 줌 SDK라고 해서 저희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 음성, 채팅을 관리하는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보시면 저게 줌인지 모를 정도로, 왜냐면 음성, 영상, 채팅 이거를 다 로우 데이터로 직접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조합해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은 홈쇼핑 사례고요. 두 번째는 뭐 호주에서 우리나라의 숨고처럼 서로 지식을 공유해 주는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영상 통화를 해가면서 이런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앱에 영상이 필요해, 영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아마 줌을 떠올리게 될 거고, 줌은 이렇게 SDK까지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다양한 솔루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재작년에 나온 솔루션이 줌 컨택센터입니다. 줌 이 컨택센터의 후발주자로서 오늘 보니 뭐 KT, 제네시스 뭐 등등 유수의 이 컨택센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줌이 그들과 무엇이 차별화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영상에 좀 진심이다. 그리고 이것을 AI 기반으로 구현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영상 얘기하면 제일 먼저 속에서 약간의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목소리로 웃기도 힘든데 얼굴 표정까지 웃어야 하냐, 그죠? 상담사들의 기본적인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다는 게 아직은 조금 껄끄럽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드시 영상을 봐야 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상담센터에 일부 적용될 뿐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지 않냐라고 하는데, 글로벌하게는 지금 옴니채널에서 영상 쪽이 약간 낮긴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줌이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상담사들이 점점 집으로 갑니다. 상담사들이 한 건물에 1000명씩 출근해서 하던 업무에서 지금은 점점 집으로 보내고 상담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흩어져 있는 상담사들이 깨끗한 채팅, 음성,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줌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격 근무를 하는 상담원들을 위한 것,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하니까 더 이상 상담사 10명, 20명을 하는데 녹지 서버 갖다 놔야 돼, CTI 갖다 놔야 돼,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원하는 건 상담 서비스이지 상담 솔루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변하면서 줌도 컨택센터 영역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컨택센터를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음성, 채팅, 영상으로 옴니 채널을 처리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에서 영상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그 주제에 AI가 된 것처럼 가상 상담원, 저희는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상 상담원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합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저희 zoom.us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항상 챗봇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챗봇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상 상담원이 뜨게 되고 고객의 질문에 응답하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실제 이 가상 상담원을 운영했을 때 효과를 말하고 싶지만 앞에 KT 분들께서 매우 자세한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더 좋다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 비용 절감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응대 시간이 감소되고, 그리고 고객이 간단한 질문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한 1분씩 기다리는 일들이 줄어드니까 훨씬 만족도가 높다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다음 제가 여기서 보시면 줌의 전체 여정에서 챗봇을 클릭하게 되면
가상 상담원이 응답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농구화를 하나 지금 사려고 하는데 배달 일정을 물어봤더니 7일 후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3일 후에 우리 손주가 대회 나가서 신어야 되는데 그럼 그 신발을 사용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니까 가상 상담원이 그러면 3일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신발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이 신발들을 선택하시면 3일 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전에 내가 산 것과 뭐가 더 나으냐? 그러면 관련된 아티클을 보내줍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농구화가 무엇이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내가 다 이해는 하고 주문을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상담원 얼굴은 봐야겠다. 그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상담원 창이 나타나고 상담원은 지금까지 채팅을 했던 내용이 보여지고 보시면 제너럴 서머리라고 해서 이 상담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상담원에 지금 했던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AI가 상담원에게 이럴 때 이런 답변을 하는 게 좋아 라고 해서 답변에 대한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그 할머니가 사고자 했던 신발 처음 사려고 했던 거 나중에 AI가 제안한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원께서는 난 그래도 이 신발을 사진만으로는 사기가 어렵다. 좀 기능을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상담원이 영상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구화의 진심이신 전문가를 초대해서 그분이 추천하는 신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할머니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즉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이나 화면 공유나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계속 고객님과 언제까지 말로만 할 겁니까? 필요한 순간에는 PC 화면을 봐야 되는 수가 있고 필요한 순간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봐야 되는 순간이 있죠. 그걸 말로 30초, 40초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얼굴을 봄으로써 바로 그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자료를 공유해 줘야 돼. 같은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해야 돼. 약관을 같이 봐야 돼. 라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는 쉽게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URL을 SMS로 던져주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보면서 전문가의 연결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은행권이나 이런 경우에는 VIP 서비스로 이런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걸 보면 줌이 요즘 쓰고 있는 거의 AI의 기술들을 다 가상 상담면에 집적합니다. 대화형 AI가 되고요. 질문엔 답변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고객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인간 상담사에게 기존의 챗 내용을 전달해 주죠. 챗 내용을 요약해 주죠. 고객의 정보도 같이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많은 정보를 수집한 상담사가 제대로 된 답변을 좀 더 할 확률이 높겠죠. 또한 회사 내에서 쓰고 있는 CRM이나 뭐 고객 관리 솔루션들 있을 테니까 당연히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계속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정보 검색, 요약, 추천 행위들을 계속 응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디어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에 채팅으로 시작했지만 영상으로까지 화면 공유로까지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에스컬레이션 시키면서 빠르게 상담원을 처리를 합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영상 하나면 처리될 내용을 언제까지 챗과 전화로만 해결하겠습니까? 챗과 전화도 좋은 방법이지만 영상도 거기에 애드온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택센터에 보면 전체 흐름은 내가 줌의 컨택센터가 진심인 건 알겠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자, 고객, 상담원, 슈퍼바이저마다 원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기능들, 예를 들면 관리자는 컨택센터의 플로우를 쉽게 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객은 내가 원할 때 챗으로도 전화로도 필요한 경우 영상으로도 만나고 싶을 것이고 슈퍼바이저는 상담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나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택센터 전체 흐름에서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로의 전이의 또 하나는 이지 투 유즈가 기본적으로
동작해야죠. 과거의 상담센터 플로우나 이런 것을 전문가가 반드시 관여해야 됐다면 이제는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도 사람들이 콜 플로우를 짜고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자, 웹으로 고객이 컨택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CRM은 어디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뒤져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모듈을 끼워 맞추듯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게 되면 채팅, 전화 플로우, 영상 플로우 등등에 대한 것들을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대기열, 예를 들면 지금 뭐 10명이 상담 대기 중입니다 라고 하면 전화로 하시게 되면 계속 그 같은 음악만 들으시지만 영상으로 하시게 되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성인 대부분이 줌 클라이언트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따로 앱을 다운로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B2B 솔루션 중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마 줌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레디가 되었을 때 줌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합니다. 즉 줌 클라이언트를 상담 클라이언트로, 상담 데스크탑 에이전트로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줌 클라이언트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미팅을 사용하면서 아이콘의 방식에 기능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쉽게 클릭하고 금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복잡한 상담원 클라이언트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 이력을 남기면 그 상담 이력이 다음 상담원에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슈퍼바이저는 지금 현재 상담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홀을 처리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대시보드가 제공이 돼서 물론 오른쪽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띄워서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슈퍼바이저가 상담에 개입해야 됩니다. 뭐 상담 내용이 뭐 난리가 났어, 이럴 경우에 개입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거나 상담원하고만 얘기해야 된다거나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모니터링과 에스컬레이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컬 리포트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나오고요. 여기에도 저희 AI 머신러닝 시스템이 붙어서 개선할 수 있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줌 컨택 센터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예를 다 영어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전 세계 24개 언어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포함 지원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한국어가 없어서 굳이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보여드린 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한글 지원되나요? 이런 거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줌 컨택 센터를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는데, 저는 컨택 센터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면 스타트업, 작은 기업, 전문 기업들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센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이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아까 보였던 줌폰을 요즘 제가 이 줌폰 때문에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클라우드 콜링으로 많이 전환하시죠. 이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저희를 불러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한 달 정도 써보시고 일부 도입해서 사용하고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고 있고요. 이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텍스트 투 스피치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각 나라의 언어를 내가 치기만 하면 그걸 뭐 여성의 목소리, 남성의 목소리,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로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동 응답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상담원 단순 스킬 베이스로 상담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형태라면 이렇게 자동 응답 시스템을 여러 개를 이용해서 다 복잡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뭘까요? 값싼 줌폰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상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지금 실시간으로 회사 대표번호 또는 고객 서비스 번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파워팩이라는 것이 제공됩니다. 이 파워팩이 있으면 각 상담원들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호가 얼마나 처리가 되고 드랍되는 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줌의 컨택 센터를 이용해서 아까 줌폰
줌폰과 파워팩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값싸게 구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담센터를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이 콜센터 형태를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병원의 진료 예약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걸로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CRM하고만 연동을 하면 쉽게 예약 같은 것은 그 가상 상담원이 충분히 처리해주고 상담하지 못한 것들을 그 실제 상담원이 처리해주면 되니까 AI와 호응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퇴원 환자를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퇴원하거나 뭐 약은 잘 드시고 계신지 뭐 안색은 어떤지 이제 간호원들이 전화해서 안 좋다고 판단이 되면 내원하셔서 이제 받도록 하는데요. 그 과정을 전화로만 하는 경우에 말로 뭐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시면 받고 URL을 이메일이나 SMS로 보내서 클릭하면 줌 미팅, 줌 클라이언트가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이용해서 바로 영상 통화를 하고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영상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의 컨택센터를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첫째는 품질이다. 저희가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언제나 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특히 와이파이나 이런 경우에도 매우 안 좋은 환경에서도 매우 좋은 품질을 내는 거고 있습니다. 이유는 줌이 가지고 있는 오퍼스 코덱이라고 하는 것을 커스터마이즈 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품질을 제공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줌 미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잘 안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다양한 컨택 센터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직접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직원들이 줌폰으로 쓰고 있고 컨택 센터는 제네시스를 쓰고 있을 때 둘 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전용 라인으로 거침으로 해서 품질을 그대로 보정해 주는 거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젠데스크를 이용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 케이스 티켓팅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API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긁어 와서 상담원에게 맞게 표시해주고 찾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기존 CRM에서 보여주는 정보에 줌 컨택 센터가 이렇게 애드온으로 위젯으로 올라가면 쉽게 처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저희 그 줌 컨택 센터를 많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 다양한 기업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줌과 줌 컨택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압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좀 웃겨야 되는데 웃기지를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